안녕하세요. 전달은 간단하고 짧게, 공간과 의미는 깊게 유튜브로 농사짓는 콘타디노입니다. 요즘 먹고 사는 게 참 어렵다고 다들 피부로 느끼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그런지 도둑 관련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번 딸기 도둑은 주변 주민이 벌인 절도였는데요. 이번에는 자전거를 타고 무려 60km 이상을 7시간에 걸쳐 도착해 혼자 계신 할머님을 협박해서 대담하지만 엽기적인 도둑을 검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 말이 필요 없으니 바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혼자 계신 할머니를 협박해 달아난 도둑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께 빼앗은 금액만 300여만 원에 달하는데요. 엽기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진행해 결국 경찰에 추적되어 검거되었습니다. 도둑의 정체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검거 당시 불법 체류 신변이었다고 하고요. 이 사람은 대구에서 거주하고 있고 대구는 창녕에서 차량으로 이동해도 1시간 거리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려 자전거를 타고 쉬어가면서 7시간에 걸쳐 대구에서 출발해 창녕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 자전거를 타고 도둑질을 하겠다는 행동이 대단하다고 해야 할지 엽기적이라고 해야 할지 헷갈릴 정도인데요. 그렇게 힘들게 도둑질할 목표를 선택한 과정이 너무 섬뜩해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양파 수확 시기에 일용직으로 일하러 왔다가 피해자를 파악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계획해서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범행을 계획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지만 농촌이 계속 이런 악질적인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 우즈벡 출신의 30대 남성도 일용직 외국인 노동자 신분으로 여러 지역의 농가에서 일을 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일용직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불법 체류 신분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취업 비자나 학업용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후 비자가 만료되는 시점에 잠적되는 외국인들의 숫자도 상당합니다. 아직까지 미랑 등으로 불법 입국해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외국인분들이 많은 것도 현재 우리 사회가 외면하고 관심 밖에 있는 현실 중에 하나죠. 이 사람들은 추적도 쉽지 않기 때문에 범행 후에 검거도 어려울 뿐더러 검거를 한다 해도 본인 나라로 추방당하면 끝인 경우가 많아서 본인 나라로 돌아가 처벌을 받겠다는 의사를 많이들 표현한다고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보다 어려운 나라의 경우에 금전적인 부분으로 죄의 일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검거 후에 이 남성은 범행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바로 생활고인데요. 대구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고라. 믿기 힘들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실제로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하루 일당이 작게는 12만원, 많게는 20만원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생활고라는 범행 동기가 사실이 맞는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딸기 도둑의 정체에 대해 기사가 나고 그 후에 같은 주제를 또 이야기 드리기는 저도 너무 불편했는데요. 우즈벡 청년 도둑 말고도 충청도 보은에서 약 2주 전에 대담한 도둑이 있었습니다. 60대 남성이 빈집을 돌아다니며 오토바이, 콩, 쌀 등의 농작물, 신용카드, 현금, 팔 수 있는 물건이란 물건은 전부 다 약 10일에 걸쳐 600만원 가치의 도둑질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는데요.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마을회관에 자주 가신다는 점을 이용해 빈집만을 노려 교묘하게 도둑질을 한 아주 지능적인 악질 도둑입니다. 이 사람은 무려 전과 24범에 출소한 지 3개월 된 아주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네요.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전과자들 역시 숨어들고 잠적하기 좋은 장소로 농촌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영향들이 합쳐져서 농촌을 더욱 황폐화시키고 귀농귀촌의 거부감을 더욱 부추기는 건 아닐까요? 농촌이 사실 이웃 간에 관심도 많고 잘 알고 지낸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무조건적으로 전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사람 사는 동네라서 나서서 교류하지 않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단지 면적당 살고 있는 사람 수가 적다 보니 얼굴 보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로 어렴풋이 서로를 알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에 반해 방범 체계의 경우 부족한 인력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동네 청년회나 자율적으로 하는 경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구수도 많이 감소한 상황이고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 방범이라는 부분도 많이 약해지고 빈틈이 생기는 것도 어쩔 수 없이 마주하고 있는 농촌의 현실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다뤄보고 싶은 주제로 정부에서 새로운 발표를 또 했는데요. 농촌 체류형 쉼터라는 농막과는 다른 도시민의 농촌 교류를 위한 숙박 가능한 시설의 허가를 내준다고 합니다. 이 체류형 쉼터라는 곳이 이런 절도나 관련 범죄에 앞으로 노출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도시와 농촌의 교류는 분명 중요하지만 이런 점들을 빨리 해결하고 바로 잡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건 단순히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을 상대로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 자체가 용서할 수 없는 행동들인데 말이죠. 인권이라는 인간의 가치가 있으니 또 선처나 약한 처벌의 방향으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농촌 관련 이런 일들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농촌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쉬쉬하고 조용히 처리하려는 부분이 많이 확인되곤 하는데요. 저번 딸기도둑 사태에 대한 저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실수, 동정 등 이런 감성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엄연한 범죄는 그 행위의 형태에 걸맞게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 앞에 평등한 것은 도시나 농촌이나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농촌도 법이라는 게 상식이 되는 공간이 될 테니까요. 이런 공간으로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 지도에 어느 순간부터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유튜브로 농사짓는 콘타리노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느낌표. 운동도 아니고 취미도 아니고 도둑질을 하기 위해 자전거를 7시간이나 타고 왔다? 와, 정말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어. 오늘의 물음표. 전국에 보도된 사건에 대해 검거 소식은 있는데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한 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